참 40대 일자리가 전 연령대 중에서 유일하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참 걱정되는 문제고요. 네. 지금의 우리 일자리 상황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40대 고용률이 최근 5년 동안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데이터를 놓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분석해봤더니요. 2017년과 비교했을 때 40대만 취업자의 비율이 1.3%포인트나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 탓도 있지만 그 탓만 할 수는 없는 게요. 오히려 2021년과 22년에는 그래도 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17년부터 20년까지 3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줄어온 40대 고용률이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네, 우리의 40대 고용률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편입니다. 국제통계는 시차가 좀 있게 마련이라서 2021년 통계가 최신인데요. 21년 기준으로 38개 회원국 중에서 31위, 최하위권이고요. 특히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40대 고용률이 감소한 폭이 OECD에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에 이어서 5번째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네, 여러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청년 고용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요. 네. 또 노년 일자리도 어떻게든 늘리려고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청년이나 노인을 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간접적인 취업 지원을 하기도 하고 아예 정책적인 일자리도 만들죠. 정부나 지자체의 파트타임 공공 일자리 같은 것들 말입니다. 네, 공공 일자리 비중이 커지는 게 고용 시장의 질이 좋은 상태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지만요. 어쨌든 일자리 숫자는 늘어난 거고 사실 이번 분석에서 청년과 노인, 특히 노인 고용률이 올라간 건 이 영향도 꽤 있는 걸로 보입니다. 40대는 그야말로 알아서 혼자서 헤쳐나가야 하는 나이대죠. 민간 일자리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나이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용률이 낮아져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만큼 민간 일자리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좀 양질의 풀타임 일자리, 좀 전일제 일자리가 안정되고 탄탄한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40대 일자리가 제일 많이 줄어든 분야가 도소매업과 제조업입니다. 네, 제조업이야말로 질 좋은 전일제 일자리를 제일 많이 창출하는 분야로 보통 보는데요. 여기서 40대 자리가 그만큼 많이 줄어든 건 그만큼 우리 제조업의 체질이 허약해진 걸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따로 발라내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요.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업의 40대는 보통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들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채용하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용을 조금이라도 창출해내던 40대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닌가 추산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분야들에서도 40대가 사라졌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의 고용률이 더 낮아진 것도 눈에 띕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맞벌이 가정은 절반 정도고요. 생계는 남성이 좀 더 책임지고 전일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남성 고용률이 더 낮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고용시장의 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산업 구조의 변화도 있기는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IT나 바이오 같은 미래형 산업이 부상한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40대가 많이 끼어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분야들이죠. 2030 일자리가 좀 더 창출되는 분야고 이런 신산업들은 계속 발전해야 하지만요. 40대 고용률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기는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통 뭐 실업률 하면은 이제 전체적인 실업자, 전체적인 고용 시장의 현황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숫자들이. 네. 근데 그 숫자 뒤에 감춰져 있는, 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의 진짜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인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없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40대가 가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문제 아닙니까? 네, 그게 큰 문제죠. 네. 40대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나이고요. 그리고 가장입니다. 40대 일자리를 잃으면 가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죠. 아이들이 불안정하게 자라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좋아져야 40대 일자리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 거고요. 이번에 이 분석을 내놓은 전경련 연구진은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으로 40대가 일자리를 좀 더 지킬 수 있게 정부가 간접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40, 50대는 노동시장에서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취업하기가 가장 힘든 이 나이의 제약이 큰 일자리 문화도 좀 바뀔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하는 쪽이나 또 구직하는 쪽이나 좀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조성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의 한 고용노동센터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교육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급자에게 설명회를 시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실직 위기에 내몰린 A씨도 상담차 센터에 들렀습니다. 회사가 그 건설 회사인데 재정이 안 좋아요. 건설이 많이 위기잖아요. 한 명씩 떠나게 되는 거죠.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4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만 7천 명 줄었습니다. 6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20대 취업자도 2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그 계약이 만료가 돼가지고 이제 자동적으로 계약 해지가 됐고요. 다음 취직하기 전까지 어떤 제가 소득이 없다 보니까 반면에 60대 이상 취업자는 44만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81만 6천 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60세 이상이 45만 2천 명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고용이 좋아졌나 싶지만 사실은 장년층, 노인 일자리로 채워진 겁니다. 올해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 7개월째 떨어지고 있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더욱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조업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번 12월에 사업시설 지원 서비스업도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여러 산업들이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0만 명 늘 걸로 전망했는데 지난해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자리 사업 예산 14조 9천억 원 중에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정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공공기관 채용이 줄고 민간 기업 투자도 위축되고 있어서 올해 고용 한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조규호입니다. 지난 7일 LG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LG 하이프라자 직원들이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만 3번째 희망퇴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급력 신장했다고 이렇게 회사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퇴직이나 구조조정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회사를 발전시킬 방향은 내놓지 않고 롯데 면세점도 오늘부터 근속연수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밝혔고 롯데 하이마트에서도 희망퇴직이 진행 중입니다. 유통업계뿐이 아닙니다. 금융권에선 NH농협은행과 SH수협은행, KB증권은 만 40세, 82년생부터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에 물동량이 줄고 운임이 하락하자 해운사 H님도 선제적 긴축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시장 유동성이 늘어 투자 자금이 몰리던 스타트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소프트뱅크로부터 2천억 원 투자를 받은 교육 스타트업과 네이버가 투자한 물류 스타트업도 최근 구조조정과 권고사직 등을 통해 인력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모와 업종을 따지지 않고 희망퇴직 칼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달 4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개 중 6개 회사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미 투자된 시설은 줄일 수가 없잖아요. 유연하게 줄일 수 있는 게 결국은 노동력이 제일 우선시 될 수밖에 없고. 과거 희망퇴직 대상이 주로 50대 이상이었다면 이젠 30, 40대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내년 고용 한파는 더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